조선시대의 선비는 공부가 인간을 선하게 살 수 있게 하고 공부가 세상을 바꾸는 길이며 공부로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자 했다. 서원은 참교육의 장으로서 조선시대 선비들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시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유교 문화의 산실이며 깨어있는 선비 정신이 숨쉬는 곳, 서원. 그중 한국 유학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안동의 서원을 통해 옛 성현들의 얼과 지혜를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현장 탐방 길이의 역사. 오늘 우리가 탐방해 볼 곳은 안동 지방의 서원입니다. 안동은 양반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죠. 예로부터 명문가가 많아서 살림의 본거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뜨거웠던 성리학의 열기만큼 서원의 숫자도 굉장히 많은데요.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 중인 9개 서원 가운데 2곳이 안동에 있을 만큼 대표적인 서원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안동 지방의 서원에는 어떤 멋진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우리나라의 서원이 설립된 것은 1542년이었다. 당시 풍기군수였던 주세봉은 성리학을 도입한 안향을 추모하기 위해 안향이 학문을 하던 곳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세웠다. 백운동 서원은 퇴계 이황이 조정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액을 받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인 사액서원이 되었는데, 이후 퇴계를 비롯한 학자들에 의해 보급 사업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서원이 건립되었다. 명종 때에 17개소에 불과했던 서원은 선조 때에는 100개가 넘었으며 18세기에는 전국에 700여 개소에 이르렀다. 네, 오늘도 역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서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단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김덕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서원을 탐방해 보기 전에 서원은 이런 곳이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린다면요. 예, 이 서원은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제 사립대학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선은 이제 문치국가, 유교는 이제 이 백성들을 교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다스린 나라인데, 이래서 이 전국 각지의 모든 군역마다 향교라는 요즘 지금 국공립대학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국공립대학에 해당하는 향교가 과거 공부라든가 글짓기 공부에 너무 치중을 하고, 특히 또 지방의 향교는 그 교육의 아주 질이 상당히 낮았답니다. 그래서 서원은 과거 공부가 아닌 그 성현의 공부를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원들은 다 그 지역에 관련이 되시는 그 유명한 유학자들을 선현으로 제향을 하는 사당을 건립을 하게 되고, 그 스승님의 학품을 중심으로 해서 학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김덕현 선생님과 함께 이 안동의 서원만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러 떠나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서원이 활성화된 데에는 16세기의 사화가 큰 계기가 되었다. 향촌에서 세력을 키워오던 살인파 사대부들은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그들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훈구 세력과 충돌하며 많은 선비들이 죽거나 변방으로 귀양을 갔다. 이들은 지방에 은거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게 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선배 유학자들을 기리고 제사하는 사당의 기능까지 통합한 서원을 창설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이끌어간 서경덕, 이연적, 이황, 조식, 김인후, 이이, 기대승 등은 향촌 사회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유생들은 거리를 헤아리지 않고 찾아와 배움을 청하였다. 서원이 자리한 곳은 선비들이 공부하기에 조용한 곳이나 배향하는 선현의 연고지와 관련이 깊다. 일반적으로 산수가 뛰어나고 배산 임수하는 조용한 상기슬게 설립되었다. 퇴계 이황은 일찍이 산속에 은거할 뜻을 가지고 거처를 3번이나 옮긴 끝에 61세 되던 해에 도산서당을 지었다. 퇴계는 산속에 도산서당을 지은 이유를 도의에 기뻐하고 심성을 기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도산서원이요. 옛 그림에도 많이 등장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서원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그 퇴계 선생이 그 조선 유학을 대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또 서원 이 창설 서원 보급 운동을 주도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모시는 이제 주향서원이다.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조선 후기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주황이 서인 노론에 집권하고 있는 차에 그 영남 지역을 정치적으로 대우할 때 바로 이 도산서원이 그런 상징적인 서원이 되었다. 이런 그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작용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산서원은 영남 학파의 산실로서 그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던 곳이다. 퇴계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1574년 선조 7년에 지어진 이 서원은 전체적으로 간결하고 검소하며 퇴계의 품격과 학문을 공부하는 선비의 자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1561년) 설립된 도산서당은 서원 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퇴계 선생이 직접 설계했다. 이때 유생들의 기숙사 역할을 한 농운정사와 하고직사도 함께 지어졌다. 서쪽에 골방 딸린 부엌과 퇴계가 거처하던 중앙의 온돌방 왈락제, 동쪽의 대청마루 암서헌, 도산서당은 이렇게 3칸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의 남향 건물이다. 그런데 이 작은 집도 퇴계는 처음 의도와 달리 너무 높고 크게 지어 몹시 부끄럽다고 하였다. 선생님 이렇게 이곳에 앉아 있으니까요. 그 옛날에 도산서당에 은거하던 그렇죠. 퇴계 이황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그러시죠. 같은데요. 이 마루인 암사원 그리고 왈락제 각각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퇴계 선생이 이 도산서당 건물을 이제 준공한 것은 61세 된 해인데 만 3년간에 걸쳐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왈락제라는 말은 그 아끼면서 즐긴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서는 역시 주자의 그 시문에서 나온 건데 옛날부터 그 바위 틈에 깃들어서 살기를 원했다. 다시 말해서 은거를 꿈꾸고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그것을 성취했구나 라는 그 기쁨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암서헌이라는 것입니다. 퇴계의 검소한 성품은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에서도 나타난다. 다른 서원이나 양반가에서 사용하는 원형 기둥 대신
다소 투박하고 간결한 사각기둥을 사용한 것이다. 이는 서당뿐 아니라 도산 서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보면은 저 낙동강이 멀리 보이죠. 지금은 이제 나무가 많이 자라가지고 잘 안 보였지만 옛날에는 여기서 이제 시계가 저 멀리 트여가지고 그 예안 입구에 있는 부영봉, 네. 원수 이런 산들이 잘 보였답니다. 도산 서원은 낙동강 지류를 앞에 두고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네, 여기가 이제 청광운영대가 되고 저쪽 그 왼쪽 동쪽이 아까 천연대가 되고 이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저기 시사단. 누가 아까 안동댐이 생기면서 커다란 호수를 이루고 있는 저 물 가운데 솟아있는 봉우리는 시사단이다. 저희 아까 말씀하신 이런 공식적인 과거를 이름은 시사단. 시사단. 선비를 시험한 이게 이제 과거잖아요. 선비를 시험한 것을 기념해서 만든 단이다. 그럼 저기서 직접 한 건 아니고 그렇죠. 이 낙동강 아. 저 백사장에서 과거를 보는데 이때 7,000명이 여기에 이제 저 넓은 평야예요. 저게 사실은 원래 다 과거 시험 장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 지방 내에서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조선 역사상 한 번 유일한. 도산 서원은 시사단을 바라보듯 마주하고 있다. 교수님 이 천연대 또 천관 운영대에 네. 담긴 심오한 뜻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 우리나라 서원의 중요한 특징은 그 서원 앞에 자연 경치를 전망하는 2층 누각이나 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도산 서원의 경우는 누각이 없고 그 대신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청광운영대, 천연대라는 두 개의 자연적인 대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대, 이 천연대와 청광운영대는 그 이름에서 이 대가 갖고 있는 그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먼저 이 천연대는 하늘과 땅 양쪽에서 이르는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바로 천연대에서 깨달을 수가 있다. 이 청광운영대는 이러한 그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마음, 정신 세계를 항상 공경한 자세로 해서 맑게 유지를 해야 바로 이러한 천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러한 쉬면서 놀면서 학문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퇴계는 천연대에서 천리를 깨닫는 즐거움을 아래의 시로 읊었다.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노는 것을 누가 시킬 수 있겠는가? 활발하게 유행하는 이치, 하늘과 못에 아름답게 드러나니 강 언덕에서 종일토록 마음의 눈을 열고 보며 중용의 명성편을 거듭 외워보네. 도산서원은 퇴계 선생 사후 6년 뒤인 1576년에 완공되었다. 기존의 건물에 퇴계의 위패를 모신 상덕사를 비롯해 진도문, 동제와 서제, 동광명실과 서광명실, 전사청, 장판각 등을 보완 증축하여 서원의 면모를 갖추었다. 또한 나라에 요청하여 도산서원이라는 편액을 하사받았는데 편액의 글씨는 한석봉이 썼다. 이로써 도산서원은 사액서원으로서 영남유학의 총분산이 되었다. 퇴계, 그리고 조선시대 선비들은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아는 것이라 했다. 전교당은 공부의 대의를 일깨워주는 곳이다. 선생님, 이
정교당이 예. 오늘날로 치면 강당, 뭐 예. 교실이라고도 할 수 있을 예. 것 같다고 예. 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정교당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 도산서원 정교당은 이 다른 서원들의 강당하고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서원의 강당은 일반적으로 이제 가운데 마루가 있고 네. 양쪽으로 이제 방이 있어서 이 선생님들 원장이 기거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산서원 정교당의 경우는 이 동쪽에 방이 없이 마루로 비워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은 바로 이 동쪽 뒤쪽에 그 선생님을 모시는 사당이 있기 네. 때문에 이 공부하시는 그 선비들이 항상 선생님을 이제 배알하면서 의식하면서 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쪽을 방을 두지 않고 비워온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원의 다른 한 가지 기능은 교화였다. 이는 주로 소년에 대한 제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서원은 사학이라는 특성상 대부분 문중에 의해 건립되었던 까닭에 자신의 문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 가운데 뛰어난 인물을 배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물론 수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황과 이익, 송시열 등을 배양한 서원이 가장 많았다. 퇴계 선생 위패를 모신 상덕사입니다. 상덕사에 이루어진 의례는 알묘, 향알, 향사 등이 있는데 그 중에 향사를 말씀드린다면은 1년에 봄과 가을, 즉 음력으로 2월과 8월의 중정날 그렇게 향사를 지냅니다. 그때 이 지역의 선비들과 또 헌관으로 모신 그런 선비들을 모시고 참여를 해서 향사를 여기서 처음에는 들어오셔서 분향을 먼저 하고 초원관이 사당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그다음에 나오시면은 다시 모두가 참여한 모두가 재배를 2번을 합니다. 그러고 다시 이제 초헌, 아헌, 종헌으로 잔을 드리는 술잔을 드리는 의식을 하고 그다음에 다 마치면은 음복수조라는 의식을 합니다. 음복수조를 하고 다시 철변두, 다시 말하면 제상에 차려진 음식을 내리는 그런 의식을 하고 향사를 마치게 됩니다. 성리학의 정신과 이상을 지키고 키우고자 했던 퇴계 이황. 퇴계를 최초로 모신 도산서원은 유학자들이 가장 숙모한 장소이자 후대 선비들이 꼭 가보고 싶어한 순례지였다. 붕당 정치가 심화되는 17세기 이후에는 서원들이 자기 붕당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앞다투어 대표적 인물을 배양했다. 당쟁이 극심했던 숙종 때는 새로 설치된 서원만 300여 개소에 이르러 한 개의 도에 80-90개의 서원이 세워졌다. 서원의 폭발적인 증설은 관악인 향교의 쇠퇴와 붕당 정치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서원이 남설되자 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시작됐으며 영조 때 대대적인 서원 정비에 들어가 200여 개소를 철폐하기까지 하였다. 흥선대 원군은 서원에 대한 일체의 특권을 없애고 모범이 될 만한 47개소의 서원만 남기고 모두 철폐하였다. 고려 말 풍산현에 있던 풍산유 씨의 사학을 유성룡이 이곳으로 옮겨와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그의 사후에 제자들이 존독서를 세우고 위패를 모셨다. 철종 14년인 1863년에 병산이라는 사액을 받아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었다. 배롱나무 꽃필 적에 병산에 가라 했다. 오랜 세월 서원과 함께했을 아름드리 배롱나무. 여름이면
그 불금이 풍경을 완성한다. 병산서원의 정문 복례문. 복례라는 이름은 논어 극기복례 위인에서 유래한다.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곧 인이라는 뜻으로 유학의 자기 절제 정신을 표현했다. 서원문루 건축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만대루. 압도적인 자연경관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하여 지은 누각으로 휴식과 강학의 복합 공간이다. 교수님, 이제 정문인 복례문을 지나서 네, 네. 병산서원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만대루에 올라왔습니다. 이 만대루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병산서원은 이 널리 알려진 것처럼 그 자연과 조화로운 전통 건축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서원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그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건물이 바로 이 만대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대루는 이제 서원의 문으로서, 특히 우리 병산서원은 서원의 문과 아주 동서로 길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 보니까 진짜 한눈에 이렇게. 그렇죠. 예. 이 동서로 흐르는 이제 이 낙동강과 같이 펼쳐진 병풍산. 이 취병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여기를 뜻합니다. 푸른 빛깔의 병풍. 그게 취병산. 두보는 백제성루라는 시를 통해 푸른 병풍 절벽과 풍경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푸른 병풍 절벽은 해질녘에 마주대할 만하고 흰바위 골짜기는 그윽하게 유람하기에 좋구나. 만대루의 이름은 두보의 이 시에서 이용한 것이다. 만대루에 올라 석양이 푸른 병풍산의 그늘을 비출 때 옛 선비는 자연과 하나 되는 생명을 느꼈다. 천인합일, 그것은 자신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어짐이라 했다. 병산서원은 한국 서원 건축의 전형성을 잘 나타내면서도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다. 중정을 기준으로 강당과 물루, 동서제가 사방으로 막아주는 배치를 하고 있는데, 건물 간에 약 20도 정도의 틈을 벌려 막아줌으로써 갑갑하지 않다. 마당을 폐쇄조 공간으로 느끼게 하면서 동시에 개방되는 효과를 추구한 것이다. 또 동서제 간의 거리를 20m 이내로 해 건물 간의 대화가 가능하며, 건물의 높이를 건물 간 거리의 3분의 1 정도로 해 마주보는 건물을 바라볼 때 시선이 편안하다. 이를 휴먼 스케일이라 하는데, 병산서원은 물리적, 심리적 공간 규모를 잘 구현한 곳이다. 서원의 당호는 서원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호다. 전형적인 한국 서원으로서 병산서원은 성리학의 핵심 개념을 건물 당호로 채택함으로써 서원 교육의 목표, 방법, 자세를 건축 공간에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여기는 입교당인데, 이 병산서원에는 도산서원하고 달리 양쪽으로 이제 이 방이 있습니다. 이걸 협실이라고 그러는데, 동쪽에 있는 그 방을 명성제라고 그러고, 네. 서쪽에 있는 방을 경의제라고 합니다. 네. 먼저 명성이라는 말은 명선
성신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경물치지, 국리를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착한 것인가를 밝히고 그렇게 하고 자기 몸을 참되게 한다. 그리고 경이라는 것은 그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그 경이직내 의방외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 안을 바르게 하고 그 정의로운 행동으로서의 밖을 바르게 한다. 바로 경의와 명성은 그 성리학적 유교의 핵심 키워드라고 볼. 이 핵심 키워드 두 가지를 바로 병산서원 입교당은 양쪽에 협실의 현판으로 당호를 내걸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안동의 서원 두 곳을 같이 둘러봤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서원 9곳을 선정해서 세계의 유산으로 등록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십니다. 우리나라 서원이 가지는 역사적인, 문화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바로 이 서원은 유교의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서원이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된다면 유교 문화의 본질을 한국에서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교육시설 서원을 한국에서 세계유산으로 등록됐다. 이런 중요한 의의가 있고, 한국 서원은 이 주변 산세와 물을 다 포용하고 함께 산수가 어울리는 이 자연과 어울리는 건축을 한국적으로 실현했다. 이러한 어떤 그 산수 미학과 또 특히 요즘 이제 문화관과 이런데 이 서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한국 서원 문화의 본고장 안동 서원 탐방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비워지고 비우면 밝아진다 했다. 밝아지면 통하게 되고 통하면 행동이 바르게 된다. 그리하여 공정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옛 학자들은 그것이 공부라 했다. 선현들의 가르침은 여전히 아름다운데 서원은 그렇게 멈추면 보이는 것들의 의미를 자꾸 묻게 한다. 네, 오늘 이곳 안동에 와서 우리나라 서원들 중 가장 큰 두 기둥을 이루고 있는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옛 선비들이 공부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곳인 줄로만 알았던 이 서원에 이렇게 심오하고도 멋진 의미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현장 탐방 길이의 우리 역사,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의미 있고 멋진 역사 현장에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